안녕하세요. 자, 지난번 11월하고 12월은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그냥 용어 위주로 해서 이제 했고, 오늘부터 이제 교재 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교재 지금 오세요? 우리 반장님이 오셔야 반장님 오셔야 돼요. 교재가 거의 이게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가 지금 부동산 공법이 국토개혁법하고 도시개발법하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인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교재 앞에 여기 30일에 시험 총평회가 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돼요. 이게 앞에 문항수 해가지고 쭉 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로 여섯 개 법인데, 국토개혁법, 도시개발법, 정비법하고 건축법, 그다음 이제 주택법하고 농지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개 법입니다. 근데 이제 6개 법이 여러분들 이제 그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40문제 중에서 국토개혁법이 12문제고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이 가까이 이제 6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7문제, 그리고 이제 농지법이 2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시험 출제되는 그 범위가 여기 해당되는 법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시행령, 그 다음에 이제 부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시행 규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출제 문항 바로 한 페이지 앞으로 가면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설명해 이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여기 이제 6개 법에 대해서 법률하고 대통령령하고 부령 이렇게 해가지고 6개 법이에요. 원래 이제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거나 이제 개정하는 게 법률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령, 시행령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거는 행정 관련해서 이제 대표가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이 국무회의 통해 가지고 제정이나 개정하는 걸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른 말로 시행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부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행정, 대부분 이제 중앙행정기관, 행정부 장관. 만약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 권한에 의해서 또 관련된 내용을 정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부령, 다른 말로 시행규칙 이렇게 표현해요. 원래 이제 시험은 이제 출제가 되면 여기 이제 3개 범위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교재는 여기 부령이나 대통령령까지 해가지고 여기 6개 법에 이제 시험 출제됐던 부분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교재가 한 800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800페이지인데 다 못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진도 나가면 한 교재 내용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 이제 한 4월 가게 되면 그때는 요약집으로 해서 할 거예요. 요약집은 보통 한 200페이지에서 220페이지 그 정도 해가지고 압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기본서는 이거는 시험 관련해서 출제됐던 부분을 다 이 내용 다 다루다 보니까 분량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 이제 그게 지금 교재 보다 보면 심화학습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 정리돼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이와 같은 심화학습, 이거는 꼭 봐야 되냐 이건데, 얘는 말 그대로 굉장히 심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처음 할 때는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 이제 제가, 봐야 한다는 그 부분만 이제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제 분량 많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이제 앞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압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가 이제 앞에 뭐 핵심 정리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는 오늘 수업 나가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꼭 알아야 될 부분, 그거 이제 정리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4페이지 가시면, 오늘 이제 진도 나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문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시험 문제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지문인데 그 가로 속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거는 틀린 부분을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원래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됐던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을 이제 틀리게 해서 출제되냐, 그거 이제 체크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가면 이거는 아마 수업 시간에 하기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매주 이제 공법 같은 경우에는 진도 나간 만큼만 진도 나간 분에 대해서 여기 지문 출제됐던 거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편히 잘 때보다는 실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나 있는 실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부분을 틀리게 해서 출제가 되는지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이 돼야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나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1월부터 이제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해가지고 좀 숙달이 돼야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이제 공법 관련해서 문제나 이런 거 보면 이런 부분을 틀리게 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에서 이제 하니까 이거는 뭐 매주 진도 나갈 때마다 그 진도 나가는 부분만큼은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나눠드리니까 제가 뭐 시간 되면 같이 이제 한번 풀어보고 시간이 안 되면 제가 이제 직접 이제 풀 시간이 없으면 집에 가셔서 꼭 이제 복습할 때 좀 이거 가지고 이제 참고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공법이 분량이 이제 많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점수가 이제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1차 과목은 민법이나 학개론 여러분들 이제 이해 위주로 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2차 과목은 뭐 공법이나 중개사법이나 세법이나 공시법이나 뭐 이 부분은 해당되는 법은 뭐 이해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머지 2차 과목은 과목에서 법별로 사용되는 용어, 자, 이걸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제 파악하시면,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제 기본서나 이런 데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웬만큼 이해가 돼요. 그리고 주로 2차 과목은 출제가 되게 되면 보통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 이제 기준이 대부분 숫자로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2차 과목에서 시험 문제 틀리게 하면 주로 이런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력을 물어보는 게 주로 이제 많이 출제해야 돼요. 여기 이제 효력은 민법하고 틀립니다. 2차 과목에서 효력은 강제사항인지 임의사항인지 이거 물어본 거예요. 뭐 민법처럼 뭐 법률적 효과나 그런 거 없어요. 2차 과목은 주로 법에서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냐, 끝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냐, 아니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냐. 자, 이거 구별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보통 20%에서 30% 정도 이게 출제가 돼요. 그리고 2차 과목은 자, 요건을 물어보는 것. 요건이 민법 요건하고 틀려요. 여러분들 민법에서 법률행위 성립 요건 그런 거 하시죠? 네. 근데 2차 과목에서
요건은 성립 요건이 있는 게 없어요. 법에서 요건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하고 구별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차이냐면 밑이나 뭐뭐과 또는 뭐뭐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면 A라는 사실하고 B라는 요건 이거를 뭐 해야 되냐 다 갖춰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는 A 또는 B 또는 A거나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험이 그냥 단순하게 이거 바꾸는 거예요. 법에서 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냐 또는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법에서 또는 되어 있는데 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법 규정 그대로 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2차는 공부를 할 때 민법하고 틀려요. 효력을 물어보는 거는 법의 규정에서 이거 하야한다로 규정되어 있냐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냐 이거 구별 물어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건은 별거 없어요. 법에서 밑이나 가나 와로 규정되어 있냐 아니면 또는이나 이거나로 되어 있냐 이거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게 법마다 뭐 밑으로 돼 있고 과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와도 돼 있고 아니면 이고 이렇게 돼 있어도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2차 과목은 자 기준 이거 숫자라고 그랬죠. 근데 숫자가 기준을 정할 때 자, 기준은 대부분 다 숫자로 돼 있습니다. 숫자로 돼 있는데 끝에 기준이니까 항상 이런 게 붙어 있어요. 100을 균해서 100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100은 100인데 100 초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100은 100인데 100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하고 100 미만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기준이 해당되는 내용마다 각각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이거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과 관련해서 100 이상 또는 10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두 가지는 항상 100을 뭐하냐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0 초과 100 미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뭐예요? 100을 포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1이 될 수도 있고 100.5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꼭 시험 놓으면 100으로 나요. 그러면 이건 틀린 거예요. 100 미만도 얘도 100 이렇게 놓으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기준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기준이죠. 기준이니까 100 이상인지 100 초과인지 100 이하인지 100 미만인지 이런 게 출제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출제하는 사람도 이런 걸 틀리게 해야 그게 문제가 만들어지지 이걸 가지고 무슨 이론 가지고 뭘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저기 2차 과목은 시험 문제 출제되면 일단 각 과목별로 항상 맨 앞에 보면 해당되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하고 효력하고 요건인데 뭐 민법처럼 이게 이론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은 이제 주로 틀리게 해서 출제해야 돼요.
그래서 2차 과목 준비할 때는 여기 이런 부분을 조심해가지고 시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법이 어려운 건 뭐냐 그러면 중개사법이나 공시법의 공간정보법이나 등기법이나 세법이나 이런 거는 행정청이 거의 딱 특정돼 있어요. 공간정보법 같은 경우에는 지적소환청 하나만 나오잖아요. 지적소환청인 시장, 구청장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은 항상 그냥 등기소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법은 대부분 행정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공법은 행정청이 법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국토개법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권한을 가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뭐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가면서 각각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공법이 어려운 게 어느 법에서는 얘한테 가야 되고, 건축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기고, 또 주택법에 가면 또 얘일 때도 있고, 얘일 때도 있고, 얘일 때도 있고, 그리고 뭐 도시미 중앙지원 정비법에 가면 또 얘고, 그래서 법마다 다 틀려요. 그걸 그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은 이 부분이 보통 한 30% 정도 출제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30%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출제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2차보다 어려운 건, 해당되는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마다 다 틀려서 그걸 여러분들 이제 구별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것만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잘 구별을 하시면, 공법도 그렇게 이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 해심정리 1번이 이거 관련된 거고, 이건 이제 오늘 진도 나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관련된 내용, 거기에서 이제 다시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2차 과목은 일단 여러분들 시험 준비할 때 여기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게. 2차는 이론이 없습니다. 뭐 민법처럼 무슨 뭐 이론, 뭐 또 학개론처럼 뭐 수요 이론, 공급 이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법에서 다 이론 생각하지 말라고 다 내용을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출제될 때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 부분에 이제 맞춰서 이제 출제됩니다. 근데 2차 과목 힘든 건 범위가 넓어서 힘든 거예요. 공법 벌써 한 800페이지 되지. 그 다음에 뭐 공시법, 세법 또 합쳐도 또 그것도 두 개 합치면 거의 한 800페이지 될걸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법도 한 500에서 600 정도 되고. 그래서 양에 의해서 막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막판에 가면 분량을 계속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공법 같은 경우 이게 한 800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한 3개월 거쳐서 하고, 다음에 이제 3개월을 또 200페이지까지 하고, 나중에 시험 볼 때 한 60일 정도 남았을 때 9월 달에 가게 되면 A4 용지로 해서 한 30페이지로 해서 또 줄여요. 줄여지고 또 더 막판에 가게 되면 뭐 한 10페이지 정도 이렇게 해서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공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봐야 할 분량이 뭐가 되냐? 줄어들어야 돼.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범위를 좀 넓게 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냐면 나중에 줄어진 걸 보면, 이게 어디서 줄어졌구나, 이걸 이해가 되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 막판에 가면 시간 없으니까 그냥 몇 장짜리만 달달달 외우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그거 외우는데 시간 더 걸려요. 왜 그러냐면 표현이 압축되어 있는데 이게 왜 압축되어 있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좀 넓게 공부하셔가지고, 시간이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범위가 이제 줄어들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이제 그럭저럭 60점 나오지. 이거 800페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한 3, 4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주어진 시간 내에서 그냥 시험에 필요한 그 정도 내용 가지고 이제 하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자, 오늘 이번 주부터 해서 아마 앞으로 한 5주 내지 6주 정도는 국토개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개법이 여러분들 이제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상으로 보게 되면 204페이지까지 해가지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출제 문항수가 이제 12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내용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내용이 법의 이제 명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근데 문장이 이제 길기 때문에 수업을 할 때는 줄여서 그냥 국토계획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국토계획법 이렇게 놓으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여기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여기 이제 국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는 그냥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요. 근데 뭐와 관련해서 이제 수립하냐면 여기 뒤에 이용이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토지 이용을 하기 전에 먼저 토지 이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계획에 맞춰서 토지를 이용하자. 자, 이거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서 이제 토지의 이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토지 이용의 가장 대표적 토지 이용을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 개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토지와 관련해서 개발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해당되는 토지에 뭘 하는 거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이게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넓게 보게 되면 토지의 형질 변경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토지의 모습, 형상을 변경시키는 걸 뭐라고 하냐? 토지 형질 변경.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포크레인 가져와 가지고 땅을 긁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 토지 형질 변경이 되는. 땅을 긁어내는 건 목적이 주로 건물을 뭐하기, 건축하거나 아니면 뭐 돌이나 뭐 아니면 흙을 캐내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가 이제 개발인데, 이런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하기 전에 먼저 뭘 수립하냐? 계획을 수립하자니. 그래서 국토개혁법에서는 이제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뭐냐면 도시군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도시면 뭐 시나 이런 지역이 도시입니다. 그럼 이제 시나 군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 이제 계획 내용에 있어서는 주로 개발과 관련된 개발을 하기 전에 개발에 따른 계획을 먼저 수립하자. 이렇게 해서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계획이 뭐냐? 도시군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요. 기본 계획하고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럼 이제 뭐가 차이냐면, 기본 계획은 해당되는 도시나 군을 개발은 하긴 하는데, 얘는 향후 장기적 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수립되는 계획을 법에서 분류상 뭐라고 부르냐? 기본 계획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관리 계획은 지금 도시나 군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 발전 계획을 만들었는데 장기 발전 계획에 맞춰서 해당되는 시나 군을 개발하거나 보존하거나 정비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을 뭐라고 하냐?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먼저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 중요한 계획이 도시군 계획.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국토계획에서 먼저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수립되는 계획 중에서 그 내용 첫 번째가 뭐냐? 도시군 계획이고 도시군 계획은 다시 뭐하고 뭐로 나눠지냐?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근데 이제 도시군 계획 이외에 국토계획법에서 광역 도시 계획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계획이 하나 또 있어요. 자, 성격은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인데 앞에 광역이 있어요. 광역이 왜 붙었냐면 해당되는 시나 군 거기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인접해 있는 시나 군까지 연결해 가지고 계획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뭐냐? 광역 도시계획.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계획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할 계획은 뭐냐? 도시군계획이고 얘는 약간 좀 성격이 좀 틀려요. 틀린데 시험 문제 달랑 한 문제 출제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계획은 뭐하고 뭐로 구분되냐?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으로 수립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계획이 수립이 됐죠. 계획이 수립되면 여기 계획에 받쳐서 뭘 하냐?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용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개발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계획이 수립되면 여기 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개발을 하긴 하는데 여기 개발을 행정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장 군수가 개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시장 군수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시장 군수가 또 뭐 할 수 있냐? 땅도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 군수가 건물을 건축하거나 땅을 파는 그와 같은 사업을 국토계획법에서는 좀 이따 하겠지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도로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개인은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용인시에서 뭐 도로 설치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대부분 없고 누가 설치하냐? 용인시장이 설치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용인시, 즉 시장 군수 등이 개발과 관련된 그와 같은 사업을 할 때 이거는 뭐라고 하냐? 도시군계획서 사업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일반 민간도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민간 개발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와 같은 이제 민간이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여기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이걸 시장 군수로부터 뭘 받고 하도록 되냐? 허가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인데, 자, 이용, 개발하기 전에 뭘 수립해야 되냐?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여기 계획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계획은 도시군계획이고, 도시군계획은 뭐하고 뭐로 나눠지냐?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으로 나눠지고,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들어가요.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이와 같은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는데 개발은 공공기관, 즉 행정주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행정청
저 공공개발은 주로 여기 해당돼요. 도시공개사업. 그리고 이제 일반 그냥 민간이 개발한 것은 그냥 개발행위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절차상으로 뭐 발독되냐? 허가 발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는 구성이 앞에 여기 차트 1단시요. 차트에 이게 이제 목차 보면 1장이 총칙이죠. 총칙이 이제 딴 게 아니고 그냥 용어 정의 이거고, 그 다음에 2장이 예노죠.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인데, 자, 3장은 도시군기본계획이고, 4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이죠. 도시군관리계획. 그 다음에 이제 5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리고 6장, 지구단위 계획 나 있죠. 그거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에요. 그래서 6장까지가 다 이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개발행위 허가 등 나 있죠. 그거는 지금 이거예요. 민간이 개발할 때. 민간이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할 때는 시장 구수로 또 뭘 받아야 되냐. 허가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8장, 도시군계획서 사업 시행 나 있죠. 그거는 이거예요. 개발은 개발인데 누가 하는 거냐. 시장 구수 등이 뭐 도로 설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거와 관련해서 절차가 나요. 그래서 크게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문제인데 얘는 그냥 한 문제야. 기본적으로 한 문제고, 뭐 어쩌다가 미친 척 하면 두 문제 넣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문제. 얘도 거의 한 문제. 그 다음 여기 지금 민간 개발행위에 뭐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인데 여기가 보통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 이 정도 출제되고, 나머지는 다 여기하고 여기서 출제돼요. 얘도 도시공개 사업도 보통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나머지 이제 문항수는 관리계획에서 다 출제돼요. 그러니까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 끝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토개혁법의 3분의 2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뭐냐? 관리계획이 3분의 2 정도 차지해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한데 내용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이제 그 대상 범위를 보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 이제 해당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파악을 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강의하다 보면 약간 좀 지역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이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우선 목차 위주로 해서 자주 보셔야 돼요. 지역적인 내용은 나중에 한 뭐 5월, 6월 가가지고 그때 보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초반에 공부할 때는 제목 위주로 봐가지고, 이 제목이 뭘 의미하냐. 그 정도가 이제 파악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적인 문제 보면, 지역적인 상황 보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너무 세부적인 내용을 보지 마시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1. 이렇게 해가지고 쭉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이거하고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동그라미 1번, 2번, 기억, 니은, 이거 또 심하게 나면 A, B, C에다가 또 뭐 그렇게 나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보게 되면 한 2, 3일 보다가 그냥 책 덮습니다, 이게. 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이 정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보통 한 너무 많이 보시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50에서 60페이지 이 정도 해가지고 여기 3단, 3번 단계까지 여기 해당되는 목차를 눈으로 한 3번 정도 보세요. 그러면 눈으로 한번 쭉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이걸 한번 적어 보세요. 기록을 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어디에 지금 있는 내용이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유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전체적인 이제 좀 윤곽이 좀 필요해요. 그 윤곽을 이제 찾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일단 처음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너무 이렇게 이제 세부적인 것까지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 할 때는 일단 계략적인 여러분들 뭐 아웃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계략적인 이제 아웃라인 이 정도 이제 잡는 게 필요해요. 여기 아웃라인 잡는 게 시간 좀 많이 걸립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하실 때는 여러분들 너무 이제 지역적이고 세세한 부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우선 그렇게 이제 봐주시고, 여러분 이제 교재 구토해법 이제 오늘 앞에 보시면 21페이지에 21페이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2차 과목은 법인데 민법하고 좀 틀립니다. 민법은 해석법이라고 이야기하고 2차 과목은 법인데 기술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제 뭐가 차이냐면 민법은 민법 법 규정이 있어요. 민법도 제1조부터 해서 아마 뭐 1040조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민법도 법 규정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민법은 2조에 보면 권리하고 의무의 권리의 행사하고 의무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민법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민법에서는 신의가 뭔지 성실이 뭔지는 민법에서는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신의 성실에 해당되냐? 이 부분이 뭐가 필요하냐면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민법에서 법 규정은 그냥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의가 뭐고 성실이 뭔지는 민법에서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뭐가 필요하냐? 해석이 필요해요. 이 해석을 누가 하냐면 법원의 법관이 하는 거예요. 법원의 법관이 해가지고 이 해석 결론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판결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판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 공부할 때는 항상 정의를 배우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해석과 관련해서 판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외울 수 없으니까 뭐가 필요하냐?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2차 과목은 해석이 필요 없어요. 법에서 이미 다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나 이런 거는 어떤 의미로 쓴다? 이미 법에서 뭐가 되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차 과목 여러분들 형식이 거의 다 똑같아요. 항상 해당되는 법의 제1조는 법을 만든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2조는 해당되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해서 그 용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용어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나 국토개법이나 건축법이나 여러분들 배우는 공간정보법이나 이런 법이 형식이 딱 있게 돼 있어요. 항상 제1조는 뭐냐? 법의 목적이고 제2조는 뭐냐? 용어 정의예요. 법의 목적은 중개사법은 법의 목적이 중요해요. 근데 나머지 법은 법의 목적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나머지 법은 다 이게 중요해요. 법의 용어의 이제 정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21페이지 보시면 1번 재정 목적 나와 있죠. 거기 항상 법의 제1조입니다. 법을 왜 만드냐? 목적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용어 정의가 나오죠. 그 법 제2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형식이 딱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민법 빼고 나머지 여러분들 중개사 시험에서 배우는 모든 법은 형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제1조는 뭐냐? 법의 목적이고 2조는 용어 정의 이렇게 써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번 용어 정의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법 만들 때 국회에서 다 이렇게 하자고 이미 다 약속이 된 거예요.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출제되면 2차 과목은 이게 없어요. 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없어요.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 그게 출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틀리게 하거나 아까 설명드린 거 및 이걸 또는으로 바꾸거나 하야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꿔서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 규정 자체를 정확히 아는 게 이제 필요한 건데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1번 광역도시계획 나와 있고 2번 도시군계획이 나와 있고 3번 도시군기본계획이 나와 있고 4번 도시군관리계획 해서 27개의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22개, 여러분들 교재는 이제 22개 이제 교재가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이제 용어 정의,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처음 이제 할 때,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게 각 법별로 용어 정의를 이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이제 용어 정의 이제 좀 이따 뭐 관련된 부분 할 때 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게 1번 보면 광역도시계획에 나와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죠. 끝에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정의를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번 도시군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도시군기본계획이에요.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관리계획 뭐 좀 이따 이제 설명하겠지만 관할구역에 개발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뭐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박스 안에 있는 6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끝에 보면 다 뭐라 돼 있어요?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그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게 출제해야 돼요. 1번 광역도시계획 나와 있죠. 걔는 어디를 틀리게 하냐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틀리게 해요. 뭘 집어넣냐면 광역시를 집어넣어요. 광역시가 아니고 법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광역계획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틀리게 하고 그 다음에 2번 도시군계획이에요. 구체적인 설명 좀 이따 하는데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험 문제는 끝에 뭐하고 뭐로 구분하냐?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자, 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 틀리게 하는 거야. 뭘 집어넣냐면 광역 도시계획을 집어넣는 거야. 도시군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놓으면 법에서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용어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틀리게 해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용어 정의는 항상 법에 규정되는 것. 이걸 균해서 정확히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용어 정의 이제 여러분들 이제 22개 이제 용어 나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관련된 내용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제 봐두시고 잠시 쉬고 계속 보겠습니다.